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신도 조직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전국 신도회 임원과 한자리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아낌없는 기대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 스님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인사와 각종 발언에 전국의 불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직접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지도자 위치에 오른 종사와 명덕법계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해 법 등을 전하고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10년 동안 이어온 금성문 조사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종도들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전통과 정통을 강조해온 태고종이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역사적인 변화도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신도 조직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전국 신도회 임원과 한자리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아낌없는 기대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연수 현장 임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3년 신도조직 임원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교구와 사찰 신도회와 신도단체 등 유관단체와 신도조직 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신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번번 연수를 통해서 불자로서의 정책성 확립은 물론 종단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솔선수범하는 불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수는 디지털 포교 특강과 중앙신도회 사업과 신도조직 활동 공유 등으로 전국 사찰 신도회와 신도단체, 유관단체에서 실무자 200여 명이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 연수회를 통해서 총무원장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받들어서 신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고 총무원장 큰 스님의 정책이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함께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중앙신도회 총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신도회 조직 임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원과 신도회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불교 중흥의 마중물이 될 포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행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숙제, 과제예요. 이제 이게 정말 잘 돼야 전국 신도 조직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도 중앙신도 조직이 탄탄해져야 정말 전국의 불자들이 더 넓게 이렇게 정법이 되고 포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실천을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는 불교의 미래를 위해 신도 조직의 대표자들이 모여 종단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포교 불교 중흥을 도모하는 원력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 의원 스님들이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직접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은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인사와 각종 발언에 전국의 불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 스님들은 최근 대통령실 수석과 장관, 군 장성들의 종교 현황 조사 결과 불자들 임용이 거의 전무하며 정부 각 부처 차관들마저 불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 수석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황상무 씨와 관련 KBS 기독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2007년 뉴욕 특파원 파견 당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떠난다며 종교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듯 종교 편향적인 까닭에 민심이 분열되고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선 의원 스님들은 윤석열 정부의 즉각적인 성찰과 근본적인 인사 쇄신을 촉구하며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계속된다면 불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 위치에 오르는 비구 종사와 비구니 명덕법계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해 법 등을 전하고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승납 30년 이상 스님에게 부여하는 종사와 명덕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이 서울조계사 대웅전에 모였습니다.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비구 38명이 종사 법계를, 비구니 38명이 명덕 법계를 품수한다는 것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불기 2567년 조계종 종사 명덕 법계 품서식이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익실장 우봉 스님 등을 대상으로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전법 교화의 선두에서 사회와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단의 중추로서 적시에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 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덕화의 덕목을 갖춘 종단의 발전의 역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종문의 스승이 된 것을 축하하며 각자의 수행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가할 때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여 법등을 전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하여 고통을 받고 상처받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리라. 법계 품서식에서 품수자를 대표해 비구 보관 스님과 비구니 명호 스님이 종사와 명덕 법계증을 받았습니다. 품수자 대표 비구 각평 스님과 비구니 청진 스님이 가사를 받은 후 품수자 스님들은 가사를 정대하고 법계위원 기현 스님의 선창에 따라 정대 개송을 한 구절씩 염송했습니다. 21조 가사를 수한 스님들은 일례사 스님의 목탁에 맞춰 불법성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삼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품수자 스님들이 장괴 합장을 한 가운데 종사법계 대표 품수자 성진 스님이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화합과 수행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나이다. 인천의 사표로서의 위를 항상 갖추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더욱 힘쓰겠나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대덕 71명, 비구니 해덕 41명을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도 봉행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대덕과 해덕 법계를 각각 품수한 문광 스님과 선중 스님은 2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로 상패와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품서식에 앞서 두 스님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수행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더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를 비롯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탄어 스님 사상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선중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을 거쳐 현재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금성문은 금속과 비석 등 돌에 새긴 명문으로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1차 사료를 말합니다.
조계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성문 조사 사업들의 종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학술 대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학술 대회가 어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학술 대회 주제는 금성문 탁본 조사로 관련 사업의 10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성문 탁본 조사 사업 선임연구원 흥선 스님은 금성문들의 자료를 파악해보니 원문의 판독과 활자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류가 없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흥선 스님은 탁본이 기초 사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당대 최고 문장가들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 그 자체로 하나의 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잡는 저본으로서의 탁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금성문 자료들을 왜 아름다운 탁본으로, 좋은 탁본으로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가. 금성문 탁본 조사 사업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성문이 분포돼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조사했으며 3,052개의 탁본 중 204기의 탁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사업을 펼쳐오며 금성문 800건 이상의 탁본 조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금성문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금성문의 10%에 불과해 관련 문헌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학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불교 금성문을 비롯하여 국보인 충주 고구려비, 단양 신라적 성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금성문에 대하여 탁본과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학술 대회를 통해서 금성문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아카이브로 구축돼야 되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어쨌든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걸 늘 말씀드렸고, 아마 그런 결실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학술 대회를 통해 집대성된 자료들은 새로운 조사 기록의 기초 자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태고종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학술 대회가 5번째를 맞았습니다. 태고종은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종도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과 정통을 강조해온 태고종이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역사적인 변화도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하경록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고려 말 태고보호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제5차 태고종의 정통성과 전통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전승한 태고보호국사의 선사상은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인 간화선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는 간화선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태고보호선사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방용 교수는 조선 후기 태고를 중심으로 임재 태고 법통설이 정립된 것도, 또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조로 받들어지게 된 것도 철저한 간화선 수행에 의한 깨달음에 의해 불조 해명을 잇고 전법 도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고는 동방의 초조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태고 보호를 종조로 삼고 있는 현 태고종이 태고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지, 앞으로 따를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에도 길 없는 길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길 아닌 길이 없다며 태고종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땅이 선불교의 중심이다. 중국에서 이미 뭐냐면 선맥들이 끊겼다면,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선맥들이 끊겼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뭐냐면 고려에 들어와서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임재태고 법통설까지 연결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호국불교나 이런 어떤 정신들하고 쭉 이어질 수 있다. 태고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임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된 학술대회로 이날 5번째를 맞으며 종도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사에서 태고 보호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역사적인 태고종의 전통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의 종조이자 중흥조를 추앙받고 있는 태고보국사에 대한 새로운 깊이 있는 연구와 논평으로 태고종을 다시 되돌아 봄으로써 역사적인 태고종의 전통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교단 사적 위치에서 태고종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태고종은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위상 정립과 종단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중국 불교계와 국제 학술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어 전통과 정통을 강조해온 태고종의 역사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지난 16일 경남교구 스님들을 만나 종단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교계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경남교구 종무원장 환명 스님은 교구 주지 연석회의가 열린 창원 무학산 원각사에서 경남 서부교구와 함께 종단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상진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역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구 발전에 헌신한 원로대덕 스님들에게 대장경 경판 기념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단의 혁신과 발전은 총무원장 한 사람이 아니라 종도 전체의 의식 변화와 애종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오랜 종단의 내홍이 멈추고 안정을 찾아가는 태고종이 자긍심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상과 심리 상담을 결합해 현대인의 마음 치유 방법을 연구해온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가 4차 산업혁명과 마음산업을 주제로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리적 갈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전통적인 명상 활동이 심리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상이 직관적인 동양적 가치를 대변한다면 심리상담은 서구의 과학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동양의 명상과 서구의 상담, 심리치료의 장점을 통합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서울 청호불교문화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마음산업을 주제로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명상과 상담을 통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해소를 연구해온 손강숙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은 마음을 살피는 일은 이 시대의 필수적 능력이라며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명상만이 아닌 명상과 상담 혹은 상담과 명상을 융합한 실천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학술대회에서 이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인공지능인 AI와 인간 증강인 IA의 관계를 인간과 존재의 관계로 풀어 설명하며 이것이 인간의 마음 공부나 영적 성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용석 연구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그리고 이념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정신문화까지는 향상시키지 못한 데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접목할 점은 제4차 산업혁명이 물질 문명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문화까지 향상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계와 가능성은 정신혁명이라는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는 선불교 정신혁명을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에도 최혜신 베러마인드 대표와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 마음산업의 디지털 기술 적용 현황과 방향, 4차 산업 시대, 명상이 가야 할 길의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국불교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출범시킨 한국밀교학회가 세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밀교학회는 어제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밀교의 수행과 상담 심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장 효명정사는 진원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해탈을 서원했습니다.
강향숙 동국대 연구교수는 진원수행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하향적 의미와 진원수행에 의해 지혜를 성취한다는 상향적 의미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밀교 종단에서 진원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포항교구청장 수각정사와 해안화 전수, 보성정사, 이충현 동국대 연구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학술대회는 진각종 종조 해당 대종사의 열반 60주기를 기념해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산업도시 창원시에 자리 잡은 창원시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건축불사를 마치고 헌공불사와 본존 이윤가지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진각종 창원시민당은 지난 13일 총인 경정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한 시민당을 법계에 헌공하는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창원 지역 전체가 우리나라 산업경제 중추로 자리하고 있듯이 창원시민당 역시 종단의 교화불사를 견인하면서 경남 지역 포교 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하리라 믿는다며 교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창원시민당 주교 이련정사는 헌공불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시민당 발전은 물론 종단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창원시민당은 연면적 1238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층의 시민당과 4층의 법담실, 자성학교, 5층의 사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5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사나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5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2023 꿈나무 5주년 성과 공유회 내 꿈의 날개를 달다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사업은 지난 5년간 미술과 음악 분야 65명의 예술 창작가를 발굴 육성했습니다. 춘강 이동환 이사장은 더 많은 장애 예술인의 활동이 처염상정의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을 환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40년간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온 수묵화가 김대열 작가가 선적 사유와 깨달음을 수묵화로 표현해냈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얀 한지 위에 짙은 먹이 10개 번지며 선과 면,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 같기도 격렬한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한 작품은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해석됩니다. 40년간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온 김대열 작가의 작품 수무상형 등이 서울 삼청동 한벽원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 수묵화가 처음에 시작됐는데 저도 그러한 그 선승들의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이 시대의 선화는 무엇인가. 전시회는 대표작인 수묵화, 수무상형을 비롯해 수묵채색화, 보현보살도 등 40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주제는 수무상형이라는 큰 주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물은 형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어떤 항상 마음이 변하고 하듯이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도 항상 어디에 처해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형상이 없이, 그래서 우리 그걸 마음에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이 이번에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열 작가는 선적 사유 혹은 깨달음을 작품 속에 시각적으로 담아내며 감정을 수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상과 유상의 수묵 언어로 작품 세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김대열 작가의 전시 무상 유상전은 오는 2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